지역에 엿새째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많은 비가 예상되면서 추가 피해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군 소음 피해 주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군소음법이 쥐꼬리만한 보상과 추가 규제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보상은 필요 없으니 부대를 이전하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에티오피아에서 온 30대 남성에 이어 코이카 연수를 위해 입국한 카메룬 국적의 20대 남성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도내 누적 확진자가 76명으로 늘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 인구가 당초 계획 대비 75.6%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호우특보가 발효된 지 엿새 만에 영서 남부 지역에도 3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하루 평균 50mm씩 비가 온 건데요.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지반이 약해져 있는데 모레까지 집중호우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영월 청년포 저류지 수변공원입니다. 구름다리가 물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산책로가 있었지만 지금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공원 전체가 거대한 연못으로 변했습니다. 영월 입성역에서 쌍용역까지 태백선 운행이 멈춰섰습니다. 어느 정도 복구 작업이 진행됐지만 오늘 밤 또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운행 재개 시점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영월과 횡성에서는 축사 5곳이 비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주에서도 민간 태양광 발전소가 피해를 입어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 같은 비 피해는 누적 강수량이 100mm를 넘기면서 본격화했습니다. 횡성에서 토사가 덮쳐 2명이 매몰됐다 구조됐고 강수량 200mm를 넘긴 지난 3일부터는 토사 유출과 낙석사고, 119 구조 요청이 잇따랐습니다. 평균 강수량 300mm 안팎까지 올라온 데다 남한강 상류 충주댐과 괴산댐, 그리고 섬강 상류 횡성댐이 방류를 시작하자 저지대 농경지 침수가 늘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도내에선 주택 47동 파손과 이재민 90여 명 발생, 농경지 100헥타르 침수가 확인됐지만 집계 속도를 감안할 때 비 피해는 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곡이나 캠핑장 등에서 고립됐다가 구조된 사람이 170명을 넘어서는 등 지난 1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119에 접수된 구조 요청만 250건을 넘겼습니다. 내일까지 최대 150mm의 비가 더 내리겠다는 기상청 예보대로라면 영서 남부의 누적 강수량은 내일이면 400은 물론 500mm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짧은 시간에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 오늘 밤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엿새째 이어진 비에 횡성댐이 오늘 추가로 수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횡성 원주권지사는 초당 40에서 50톤가량 방류되던 양을 오늘 오후 2시부터 90톤까지 늘렸습니다. 횡성댐은 어제부터 수위 조절을 위해 방류를 시작했지만 오늘 정오 기준 저수율은 77.2%로 방류를 시작한 어제 오후 3시보다 오히려 4% 상승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현재 초당 90톤가량 유입되고 있어 들어온 만큼은 내보내려 한다며 추가 방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비가 영동 지역까지 확산되면서 속초와 고성엔 오늘 하루에만 200mm가량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산 비탈이 무너져 주택가를 덮쳤고 이재민이 속출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흙과 빗물이 섞인 진흙더미가 주택가 골목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작은 중장비가 투입돼 진흙을 파내며 길을 뚫어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갑자기 내린 많은 비에 산사태가 발생하고 마당에 있던 나무는 지붕을 덮치면서 골목길은 이렇게 흙투성이의 물길로 변해버렸습니다. 최북단 지역인 고성군 거진에서는 오늘 오전에만 200mm의 강수량을 기록했는데 아침 7시쯤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산이 원래 이 산 똑같았어요. 똑같았는데 그게 무심해서 쓸려온 거다. 계속 흙들이다. 계속.
갑자기 내린 비에 우수 관로마저 역류해 주택가에서는 모래 주머니로 흙탕물을 막느라 분주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런 피해는 태풍 때도 없었다며 허탈해합니다. 무사, 매미 때도 이런 상황이 전혀 없었는데 네. 요번에 그 뭐 며칠 동안 계속 폭우가 오는 바람에 네. 이렇게 된 거죠. 해안가 도로에는 산비탈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교통이 통제되기도 했고 물에 잠긴 국도에서는 차량들이 조심스럽게 운행했습니다. 어제부터 200mm 넘게 비가 내린 속초 지역에는 산동네 주택에 축대가 무너지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 집이 지금 현재 그런데 저 옆에 집까지 다 문제가 있어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 산이 저 사람들이 콩콩해서 울려서 이렇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고 여러 사람 의견이 그렇다 이거예요. 강원 북부에는 모레까지 100mm가량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지역 주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40대 남성 등 이틀 사이 모두 3명이 도내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일 멕시코에서 입국한 40대 남성이 자가격리 중에 오늘 확진돼 원주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입국한 아내와 자녀 등 4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코이카 영월교육원에 격리됐던 카메룬 국적의 20대 남성도 어젯밤 양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오전에 확진된 에티오피아 국적 확진자와 마찬가지로 코이카의 석사 연수 과정을 밟기 위해 지난 2일에 입국했습니다. 오는 11월 군소음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기준이 마련돼 입법 예고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개발 제한은 대폭 완화됐지만 소음 피해에 비해서 보상이나 저감책이 미비해서 아예 군부대를 이전해달라는 요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입법 예고된 군소음법 시행령과 규칙입니다. 소음이 80베클 이상인 지역 주민들에게 월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의 보상금이 소송 없이 지급됩니다. 법 시행일은 11월 27일이지만 실제 보상은 소음 측정이 마무리되는 2022년 시작됩니다. 모든 개발 행위를 제한해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빚었던 부분은 일종구역의 방음시설 설치 신축 조건만 남기고 모두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피해 보상 기준이 여전히 민간항공 75회클보다 높고 근본적인 소음 저감책과 주민 지원 사업은 찾아보기 힘들어 군소음 방지법이 아니라 군소음 묵인법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소음 보상금만 목적으로 했거든요. 입법 과정에서 주민대책사업하고 소음 방지사업 같은 게 처음에 논의는 됐었지만 실제 법률안에서는 다 빠졌거든요. 군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은 합리적 보상도 아닐 뿐더러 보상금 법제화가 군소음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수비행단 블랙이글스 소음에 시달려온 횡성과 국방개혁으로 부대가 확대되고 있는 홍천 등 도내 곳곳에서 보상 필요 없으니 군부대를 이전하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출력 높은 블랙이글스 훈련이 밤낮 없이 이어져 소음 피해가 극심하다며 보여주기식 에어쇼를 위한 비행은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돈도 싫고 보상도 싫다. 그리고 지원 대책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소음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는 것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횡성 군소음 피해 대책위는 오는 13일 제8 전투비행단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근본적인 소음 저감 대책과 군부대 이전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전국 10곳의 혁신도시 가운데 원주 혁신도시의 계획 인구 달성률이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인구 현황에 따르면 현재 원주 혁신도시 인구는 23,463명으로 당초 계획된 인구의 75.6%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국 평균 76.4%보다 0.8%포인트 낮은 수치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전남과 충북, 경남에 이어 4번째로 낮았습니다. 계획 인구 달성률을 충족한 곳은 부산이 107.5%로 유일했고 울산, 전북, 제주가
90%를 넘긴 상태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최종 심의를 앞두고 원주시가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한 막바지 점검에 나섭니다.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정부 부처의 예산 지원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득해온 원주시는 심의가 마무리되는 이달 중순 이전에 다시 한번 해당 부처를 방문해 예산 편성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주요 건의 사업은 여주, 원주 간 철도 조기 건설, 원주교도소 이전 사업비 증액 등 모두 22건으로 1조 2,500억 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안은 이달 중순까지 기재부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에 열리는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영월군이 5년째 지지부진한 제천 영월 고속도로 사업을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아예 제천 삼척 고속도로 착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월군은 이에 따라 관련 지자체와 함께 제천, 영월, 정선, 태백, 삼척, 동해까지 이어지는 동서고속도로 동쪽 구간 92km의 초기 착공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동서고속도로는 지난 2015년 경기 평택에서 충북 제천까지 연결된 이후 영월부터 시작되는 동쪽 구간은 사업 진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영월군은 이와 함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영월을 관통하는 태백선 열차 고속화 사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횡성군이 제2기 아동 권리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발족한 1기를 포함해 올해 선발된 2기까지 총 20명의 아이들은 앞으로 2년간 아동 권리 침해 상황 조사와 정책 재현 간담회 등 횡성군 아동 권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지난해 활동한 1기는 횡성 군수를 포함해 각 부서 계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난 연말 횡성군에 10여 건의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횡성군은 지난 2월 18일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아동 친화 도시에 선정돼 4개년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여름철 발병률이 높은 수족구 병이 최근 10년 사이에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석한 눈병과 피부병 진료 현황에 따르면 수족구병 환자는 지난 2009년에 11만 1,000명에서 지난해 51만 8천 명으로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환자 가운데 5살 미만은 42만 명으로 80% 이상을 차지했고 5살에서 9살이 8만 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